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제9장.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방법.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큰 행운을 얻을지 아무도 예측할 순 없다. 그를 유프라테스 강에 빠뜨려 보아라. 진주라도 손에 쥐고 헤엄쳐 나올 것이다. 바빌론 속담. 누구나 행운을 바란다. 4000년 전 고대 바빌론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모두 행운을 바란다. 모두 변덕스러운 행운의 여신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 우리가 행운의 여신을 만날 방법이 있을까? 행운의 여신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방법도 있을까? 과연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방법이 있을까? 고대 바빌론 사람들도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했다. 바빌론 사람은 영민하고 사리에 밝았다. 바빌론이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가 된 이유였다. 고대 바빌론에는 학교나 대학이 없었다. 그러나 배움의 전당이 있었다. 배움의 전당은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왕의 궁전, 공중정원, 신전처럼 중요한 곳이었다. 역사책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곳은 당대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배움의 전당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선생들이 자원하여 과거의 지혜를 가르쳤다. 또 공개 토론장에서는 대중적인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동등했다. 신분의 차별 같은 건 없었다. 천한 노예도 왕족이나 귀족과 자유롭게 의견을 반박하며 토론할 수 있었다. 바빌론 최고의 부자인 아카드도 배움의 전당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에게는 전용 강의실이 있었다. 거기에는 매일 저녁 많은 사람이 모였다. 노인과 젊은이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년의 사내들이었다. 배움의 전당에서는 매일 흥미로운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들은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자. 뽀얀 먼지 사이로 붉은 해가 저물어갈 무렵 아카드는 강의실에 들어와 단상으로 걸어갔다. 벌써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은 양탄자를 펴고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카드가 들어온 이후에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아카드가 청중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오늘은 어떤 문제를 토론하겠나? 잠시 뜸을 들이다가 키가 큰 사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방직공입니다. 토론 주제로 생각해둔 게 있는데 아카드 선생님과 여기 모인 분들께 우습게 들릴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청중이 어서 말해보라고 재촉을 하자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운이 참 좋았습니다.
금화가 가득 든 지갑을 주었거든요. 매일같이 이렇게 운이 좋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도 모두 저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행운을 잡는 방법을 토론했으면 합니다. 그런 방법이 정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카드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세. 토론할 가치가 충분하네. 어떤 사람에게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로 보이네. 행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고처럼 갑자기 찾아오니까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행운의 여신 아쉬타가 주는 선물이라고 믿기도 하네. 여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답이라고 믿는 것이지.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 모두가 환호하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아카드가 말을 이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방직공처럼 노력하지 않고 귀중한 보물을 횡재한 사람의 말을 또 들어보세.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고 모두 누군가 먼저 얘기하기를 기대하며 눈치를 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카드가 말했다. 아무도 없나?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행운은 드문 일이라 봐야겠군. 그럼 이제 토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나? 누구 의견이 있는가? 잘 차려입은 젊은이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운이라 하면 우리는 먼저 도박을 떠올립니다. 행운의 여신이 축복을 내려서 큰 돈을 따기를 바라며 도박장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다른 사내가 말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 보십시오. 말해보세요. 당신은 도박장에서 행운의 여신에게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신이 주사위의 빨간 면을 위로 올라오게 하여 도박장 주인의 돈으로 지갑을 가득 채운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여신이 파란 면을 위로 올라오게 하여 애써 번 돈을 몽땅 날렸습니까? 젊은이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여신은 제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도박장에서 주사위를 굴릴 때 여신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여러분 편을 들어주던가요? 알고 싶네요. 저는 뭐든 듣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카드가 끼어들었다. 좋은 이야기네. 우리는 세상사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네. 행운을 이야기할 때 도박장을 빼놓을 순 없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따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이니 말일세. 다른 사내가 소리쳤다. 어제 열렸던 전차 경주가 떠오릅니다. 정말 행운의 여신이 도박장에 자주 들락거릴까요? 그렇다면 화려한 황금빛 전차와 말이 달리는 흥미진진한 전차 경주를
그냥 지나칠 리 없습니다. 아카드 선생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제 전차 경주장에서 선생님을 봤거든요. 혹시 행운의 여신이 선생님께 속삭였습니까? 아시리아 니네베에서 온 회색 말에게 돈을 걸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연히 선생님 뒤에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회색 말에 돈을 걸었다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시리아의 말이 우리 바빌론 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를 남기고 검은색 말이 삐끗하여 비틀거리면서 우리 바빌론 말을 방해하는 바람에 아시리아 말이 우승했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아시리아 회색 말에 돈을 걸라고 말해준 거 맞습니까? 아카드는 사내에게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행운의 여신 아시타가 전차 경주에 돈을 건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나는 아시타를 사랑과 위엄의 여신이라고 생각하네. 여신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걸 좋아하지. 나도 여신을 만나고 싶네. 하지만 돈을 잃는 사람이 많은 도박장이나 경주장에서는 아니네. 사람들이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곳이나 보상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곳에서 만나고 싶다네. 열심히 밭을 갈거나 정직하게 장사할 때 우리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네. 물론 언제나 마땅한 보상을 받는 건 아닐세.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날씨가 모든 걸 망쳐버리기도 하지.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네. 시간과 노력을 들일수록 이익을 얻을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네. 하지만 도박을 할 때는 그렇지가 않네. 도박꾼은 불리하고 도박장 주인은 유리하기 때문일세. 도박장은 언제나 주인이 돈을 따도록 설계되어 있지. 도박장도 하나의 사업이라네. 도박꾼들이 건 돈에서 수익을 올려야 하지. 따라서 도박장 주인은 확실하게 수익을 낸다네. 도박꾼이 돈을 딸 확률은 낮지. 이 사실을 깨닫는 도박꾼은 거의 없다네. 자네들이 즐기는 주사위 도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매번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어떤 면이 위로 나올지에 돈을 거는 방식이지. 붉은 면이 나오면 건 돈의 4배를 받네. 하지만 다른 면이 나오면 돈을 잃지. 그럼 계산을 해보게. 자네들이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동전 한 양을 건다면 어떻겠나. 6번 주사위를 던진다면 5번은 지게 되어 있지. 즉 5양을 잃지. 물론 6번 중 1번은 빨간 면이 나오네. 그러면 4양을 받지. 따라서
주사위를 6번 던지면 무조건 한 양을 잃게 되어 있네. 이런데도 과연 주사위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겠나? 한 사내가 소리쳤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가끔 큰 돈을 따기도 합니다. 아카드가 말을 이었다. 물론이네, 그런 사람도 있지. 하지만 그렇게 운으로 번 돈이 가치 있게 쓰일까? 나는 그렇게 번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네. 나는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다네. 그 중에서 도박으로 성공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자네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네. 그 사람들 중에 도박으로 성공해서 부자의 초석을 다진 사람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말해주게. 긴 침묵이 흐른 뒤 장난기 섞인 대답이 들렸다. 도박장 주인입니다. 그 밖에 생각나는 사람은 없나? 자네들은 어떤가? 혹시 도박으로 꾸준히 돈을 따고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아카드의 질문에 뒤쪽에서 앓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아카드가 말을 이었다. 행운의 여신이 드나드는 장소라고 행운을 잡을 수는 없는 것 같네. 아무나 황금이 가득한 지갑을 줍는 것도 아니고 도박장에도 행운은 없었네. 전차 경주는 어떨 것 같나? 솔직히 나도 전차 경주에서 딴 돈보다 잃는 돈이 더 많다네. 그러니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이제 우리의 장사나 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세. 자네들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여 수익을 냈다면 그것이 행운이겠나? 아니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겠나? 아마도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어쩌면 우리는 행운의 여신이 주는 선물을 눈치채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네. 행운의 여신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신의 관대함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 누가 더 말할 사람이 있는가? 나이 지긋한 상인이 옷깃을 여미며 일어났다. 존경하는 아카드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사업이 성공하는 건 근면함과 노력 덕분이라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놓친 일도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엄청나게 큰 이익을 놓쳤을 수도 있죠. 그러니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건 행운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성공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카드가 동의하며 말했다. 옳은 말일세. 자네들 중에
거의 잡았던 행운을 놓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게. 너도 나도 손을 들었다. 그 중에는 방금 발언했던 나의 지긋한 상인도 있었다. 아카드는 상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이야기부터 듣고 싶네. 그러자 상인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예, 그렇게 하지요. 행운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는지, 어떻게 행운을 놓치는지, 행운을 놓치고 얼마나 후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은 오전 7시 14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행운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행운인 줄도 모르고 놓친 적이 있습니까? 놓치고 후회한 적이 있나요? 행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올 행운을 알아볼 수 있게 다음 장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